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구조는 이제 연결 구조 기반한 리스트예요. 여기는 배열 기반한 걸 썼었죠. 배열도 동적 배열 기반한 걸 쓰겠죠. 항상 우리가 쓰는 이 자료 구조들은 다 무슨 자료 구조? 동적 자료 구조예요. 동적 자료 구조라는 건 집어넣을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제한이 안 돼요. 내 컴퓨터에서 용량이 허용하는 한 계속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연결 구조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연결 구조라는 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노드라는 걸 만들어서 노드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각 데이터를 이 배열은 이만큼 확보해 놓고 거기다가 저장하는 건데, 이 연결 구조에선 노드라는 걸 만들고 이 노드에다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럼 여기다 저장 막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흩어져 있는 거를 뭔가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 노드들을 연결을 해요. 연결하는데 이제 리스트 자료 구조에서는 이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해요? 선형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선형으로 연결한다는 건 하나와 하나 이렇게 앞뒤로만 있는 거죠. 하나 뒤에 뭐 여러 개가 있지 않고, 이제 나중에 그래프나 이제 뭐 트리가 되면은 이제 하나 뒤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리스트 구조에서는 노드들을 만들고 이 노드들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 선형으로 연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단일 연결 구조입니다. 단일 연결 구조는 이 노드가 뒤에 있는 애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선형으로 뒤에 있는 애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 개별적인 데이터에 접근해야 될 거잖아요. 이 접근하기 위해서 실제 유지하고 있는 건 뭘 유지해요? 얘를 유지합니다. 헤드.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유지해요.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하나씩 접근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얘를 가고 싶어요. 얘한테. 그럼 헤드에서 시작하면은 요거 따라서 요 주소 보고 요 다음 거 가고 또 요 주소 보고 요 다음 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요? 임의 접근이 안 되는 거죠. 배열의 장점은 임의 접근이 돼요. 세 번째 가고 싶다 바로 갈 수 있어요. 색인 2만 주면은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연결 구조에서는 그거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뭐 쓸모가 뭐 뒤에 있냐?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이 배열에서는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은 임의 접근이 되지만 뭔가 중간에 넣거나 삭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DNA를 다 땡겨와야 됩니다. 다 땡겨와야 돼.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 하나 넣으면은 그냥 뭐만 해주면 돼요? 요 주소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거나 추가를 할 때 비용이 저렴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얘는 처음부터 몇 개를 저장할지 용량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만든 상태에 시작하는 거지. 노드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계속 노드 만들어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용량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를 쓸지 고민하냐면, 내가 충분히 그 몇 개를 저장할지 알아. 그리고 얘가 가변적이지 않아. 그러면 배열로 확보해 놓고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개가 될지 뭐 모르겠어. 그러면 확보해 놨을 때 나중에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또 용량 확보하면서 또 비용 들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연결 구조를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근데 그럴 때 뭘 안 써야 되냐면, 색인 기반 연산으로 내가 이 처리를 별로 안 해야 돼. 어쨌든 간에 내가 색인 기반 연산을 많이 써야 돼. 그럼 얘 쓸까? 얘를 안 쓰겠죠. 왜냐하면 얘는 임의 조건을 제공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헤드를 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럼 헤드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둘 수 있어요. 여러 개 두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각각을 가리킨다. 그거는 포인트 배열되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요. 헤드만 하나 가리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맨 끝에 있는 애를 가리킬 수 있어요. 마치 순환 배열처럼 헤드 테일 개념으로 맨 앞에 있는 노드, 맨 뒤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맨 뒤에 있는 애를 가리키게 하면은 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요 뒤에 추가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원래 여기서는 추가를 어디다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헤드만 있으면. 맨 앞에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배열에서는 어디다 추가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맨 뒤에. 연결 구조에서는, 선형 연결 구조에서는 항상 가장 효과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은 맨 앞이에요. 그런데 테일이라는 애를 우리가 하나 더 쓰면은 뭐가 돼요? 맨 뒤에 추가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맨 뒤에 추가하는 건 효과적이지만 맨 뒤에 삭제하는 거는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얘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어디 가야 돼? 테일이. 요 뒤에로 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얘를 넣어봤자 뭐만 돼요? 푸시백만 효과적이지 팝백은 안 돼요. 팝백을 하려고 그러면 앞에서부터 가서 뭐가 필요해? 테일 바로 전 노드를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얘를 뒤에서 효과적으로 빼려고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뒤로 갈 수 있으면 되겠죠. 하나 뒤로 가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은 단일 연결 구조라 그래서 노드가 뭐만 가리켜요? 다음에만 가리키죠. 근데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그럼 얘는 뭘 가리켜요? 앞에. 이렇게 가리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뒤로도 갈 수 있지만 이제 뭘로 해? 앞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중 연결 구조예요. 그럼 이중 연결 구조는 단일 연결 구조에 비해서 뭐가 좋냐? 테일을 유지하면은 앞뒤에서 다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집어넣고 빼낼 수 있고 뒤에서도 집어넣고 빼낼 수도 있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중 연결 구조는 이제 언제 다음 노트에서 여러분들이 2주 후에 오시면 그때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단일 연결 구조를 설명드릴 거예요. 단일 연결 구조 설명드리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테일을 없이 만들 거예요. 테일 없이 만들고 그 다음에 다 만들고 나서는 테일을 추가해 볼 거예요. 그걸로 이제 이 체계는 끝나는데 자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주소를 갖고 프로그래밍 하잖아요. 그럼 소위 C나 C++에서 저걸 구현하면은 뭘 이용해서 구현해요?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것들이 싫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연결 구조는 포인터를 기본적으로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자바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데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가? 여러분 포인터 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포인터를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이 포인터가 널이 아닌지 봐야 돼요. C++ 널 ptr이 아닌지. 즉 얘가 주소를 안 가리키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는데 접근을 해. 예를 들면 얘는 주소가 아무것도 안 가리키겠죠. 근데 하나 더 가버려. 그러면 이제 뭔가 거기서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좋아. 자바 같은 경우에는 널을 갖고 뭔가 처리하면은 예외가 발생해서 프로그램 죽어버려요. 아, 그럼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알게 되는데 CNC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잘못 썼는데도 안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막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이 포인터 쓸 때는 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포인터가 널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거를 까먹으면 이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오동작한다. 뭐부터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내 코드에서 유효하지 않은 포인터를 갖고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넘어가서 요 푸시 프런트를 좀 살펴드리면 맨 앞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뭐부터 만든다? 노드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노드를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연결들을 바꿔줘야 돼요. 즉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포인터 정보들을 갱신해 줘야 되는데 이 갱신할 때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만든 다음에 요 얘를 가리키게끔 먼저 바꿔줘야 돼요. 헤드가 얘를 가리키게 하면은 이 정보가 날아가잖아요. 첫 번째 노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만약 내가 잘 프로그램을 못한다.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야.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 얘가 1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 노드를 헤드가 가리키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순서, 요 단계 2와 3개가 거꾸로 가면 안 돼. 연결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가 그러니까 포인터를 쓰기 전에 포인터가 널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를 잘 생각해서 코딩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나면 이제 요 remove를 하려는 거예요. remove.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들었던 요 배열 기반 리스트에서 remove 연산은 아이템을 줬어요. 그럼 아이템이 있는 곳을 찾아간 다음에 걔를 삭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연결 구조에서는 헤드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애를 삭제를 해야 돼. 여기 있는 애 삭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연결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 얘를 삭제한다. 그러면 요 연결을 얘를 가리켰는데 뭘 가리키면 돼요? 요를 가리키면 되죠.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얘가 얘를 가리켜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노드는 어떻게 해야 돼? 반납해 주셔야 돼요. 자바와 파이썬은 필요 없어. 반납하는 게. 클리어하지. 근데 C++에서는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노드를 삭제할 때 노드를 딜리트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여기 만났어요. 그러면 얘를 삭제해야 되는데 갱신해야 되는 애는 뭐예요? 얘예요? 얘가 아니라 뭐예요? 얘 앞에예요. 얘 앞에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되냐면 얘를 요 위치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찾은 애 바로 전 위치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찾은 애 전 위치에서 작업하는 게 귀찮아. 그 프로그램 짜는 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포인터를 2개를 씁니다. 2개를 써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할 때 하나만 갖고 전진하는 게 아니라 previous current 2개를 만들어서 전진을 해요. 그러면 얘가 전진을 하면은 이렇게 가 있겠죠. 그러면 current는 뭘 가리켜요? 삭제를 가리키는 거고 previous는 current의 전에예요. 그러면
갱신해야 되는 노드는 프리비어스이고요. 프리비어스의 주소를 갱신해 줘야 되는 거고, 딜리트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커런트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개 갖고 이동하면서 프로그램 짜요. 그럼 편리해요. 물론 두 개 갖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 갖고도 할 수도 있는데, 하나 갖고 하면 어디서 해야 돼? 프리비어스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요. 어디야? 이씨. 처음에 우리가 출발시키면 프리비어스는 뭘 가리켜요? 아무것도 안 가리키겠죠. 커런트는 헤드가 돼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냥 타이머 걸어놨나? 지멋대로 가. 만약에 이렇게 처음에 있으면 내가 지워야 되는 애가 첫 번째예요. 헤드예요. 헤드예요. 그러니까 삭제해야 될 애가 얘가 아니라 얘예요. 그럼 프리비어스 애가 무슨 값? 널이에요. 널인데 걔의 주소를 갱신하려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겠어? 죽겠죠.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 쓰기 전에 이 포인트 그 포인터들이 널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이동을 하면서 프리비어스와 커런트를 이동하는데 그 프리비어스가 널인지 신경 쓰기가 싫다. 번거롭잖아요. 얘가 항상 if previous가 널이면 뭐하고 아니면 뭐하고 이렇게 코딩해야 되니까 조건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효율적이지 못하고 번잡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뒤에 나오나? 안 나오네. 어떻게 하냐면 두 개로 이동하는데 더미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더미 노드가 뭘 가리키게 해요? 헤드를 가리키게 해요. 그럼 프리비어스는 뭘 가리키냐면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프리비어스는 첫 번째 애를 삭제하더라도 널 값을 안 가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더미 노드라는 걸 쓰게 되면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 아까 remove 할 때 첫 번째 노드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뭘 또 바꿔줘야 돼? 헤드도 바꿔줘야 돼. 헤드도 바꿔줘야 되는데 이 헤드의 갱신도 더미 노드를 쓰면은 매우 편리합니다. 편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그 연결 구조를 구현할 때는 그 포인터를 잘 써야 되는 거고 포인터를 잘 쓰려면 포인터가 널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갖고 안 하고 두 개의 포인터 갖고 이동하면서 단위 연결에서 많이 처리해요. 왜? 보통 그 전 노드께 필요해서 그래요. 그거 갖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 때 삭제 연산을 하면은 크게 뭘 살펴보면 되냐면 맨 앞에 노드를 삭제할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간에 있는 노드를 삭제할 때 그리고 맨 마지막 노드를 삭제할 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코드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아니면 뭔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노드가를 뭔가 해야 되면은 헤드를 늘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차별화가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노드를 삭제할 때도 만약 테일이라는 포인터를 유지하면은 또 신경 써야 돼요. 근데 테일을 안 쓰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항상 경우의 수를 보아야 되는 거고 또 예외적인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노드가 하나만 있는데 삭제하는 경우 노드 하나 있는 경우 삭제하는 경우에는 헤드가 어떤 값을 가져야 돼요? 노드가 없는 거잖아. 그럼 헤드가 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까 보면
이 remove first 할 때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is empty인 경우, 비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 중간 노드를 삭제하는 거고, 끝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 유일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 요 각각에 대해서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따져서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각 연산마다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 코딩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코딩은 파이썬 갖고 가겠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파이썬 코드가 있는데, 자, 파이썬 잘 몰라. 이 생성자는 좀 복잡하니까 내버려 두고 조금 이따 와서 건드려 봅시다. 생성자는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len이라고 하는 던더 메소드가 있죠. 이 밑줄 두 개가 있는 게 특수 메소드인데, 얘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뭐 싱글 리스트라는 객체가 있을 때 걔를 물어보면 이제 길이를 준다든가 비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len 뭐 p 이럴 때 호출되는 게 요 메소드예요. 그래서 요 메소드에서 뭘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크기를 반환하는. 그래서 이 크기가 0이면은 얘가 false가 되는 거죠. 요게 false가 되든가 뭐 얘가 false가 되는 게 아니라 if p 이렇게 하면은 얘가 false가 되죠. 비어 있으면. 그래서 요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isFull은 필요가 없고, 이제 clear는 여기 보면은 num items를 0. 테일이 없는데. 버전이 잘못됐다. 지워. 테일은 아직 없으니까 이제 헤드만 none을 바꿔주면 돼요. 근데 파이썬하고 자바는 이렇게 하면 되지만 파이썬하고 자바가 아니라 C++에서는 클리어에서 뭘 해줘야 될까? 쭉 가면서 하나씩 다 뭘 해줘야 돼? 딜리트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 딜리트 소멸자의 연산 비용이 ON이에요. 비싸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요 from list는 여기서 이제 활용할 건데, 초기가 목록을 주면은 1, 2, 3, 4, 5 주면은 1, 2, 3, 4, 5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만들고요. 밑에서부터, 그 다음부터, 뭐 체크 인덱스는 벌써 나왔나? 이 하는 방법도 여기서도 지금 체크 인덱스가 모듈화가 되어 있는데, 그건 내버려 두는데, 이제 원래는 여기서도 첫 번째 버전에서는 개별적인 연산들을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각 연산들을 독립적으로 구현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에서 코드 중복들을 제거해서 깔끔한 버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getset은 색인 기반 연산이에요. 물론 이 색인 기반 연산도 파이썬에서는 던더 메소드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색인 연산자를 이용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는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자바나 뭐 C++ 하는 스타일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과 set이 인덱스를 좀 검사를 하고요. 지금 그리고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내부적으로만 쓰이는 그런 메소드들은 앞에다가 언더스코어 하나 넣습니다. 그 큰 의미는 없는데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뭐 여기는 프라이빗 퍼블릭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애들은 내부적으로만 쓰이는 연산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부터 만들어 보면 자 항상 이제 헤드부터 차례대로 가야 돼요. 근데 헤드를 바꾸진 않는 거예요. 헤드를 안 바꿔요. 헤드는 늘
그냥 맨 앞에 있으면 맨 앞에 있는 걸 가리키 상태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서 보통 이제 포인터를 쓸 때 주로 저는 previous라는 PREV라는 포인터와 current라는 포인터 두 개를 쓸게요. 근데 모든 연산은 항상 두 개를 쓰지 않고 두 개가 언제 필요하냐면 삭제할 때만 필요해요. 삭제. 왜냐하면 삭제할 때는 current를 삭제를 하지만 그 연결 정보를 바꿔야 되는 건 current가 아니라 previous예요. 그래서 두 개의 노드, 두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는 이제 삭제 연산이 필요할 때만 뭔가 팝 한다든지 리무브 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current가 셀프 헤드로 가리키고 얼마만큼 이동을 해야 되냐면 인덱스만큼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인덱스가 0이면 그 상태고 그래서 커런트가 다음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씩 이동한다는 건 현재 얘가 첫 번째 노드를 가리켰는데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끔 이동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게 안 보였는데 여기는 여기 이렇게 아이템하고 넥스트 두 개를 이용해서 노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드는 요 타입으로 데이터와 다음 주소를 유지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커런트 넥스트를 가리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색인이 0이면은 이게 호출이 안 되겠죠. 호출이 안 돼서 헤드에 있는 걸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반환해야 되는 건 커런트의 아이템을 반환하면 되겠죠. 셋은 거기까지 가서 데이터를 아이템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색인 기반은 이제 이동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차이점을 알겠죠. 배열 기반에서는 그냥 바로 색인 위치로 가서 뭔가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그 색인 위치로 못 가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만 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푸시백. 푸시백은 맨 뒤에다 넣는 거잖아요. 근데 푸시백부터 만들지 않고 더 쉬운 게 이제 푸시 프론트니까 푸시 프론트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new node equals node item. 근데 요 만들면서 새, 새 노드는 새 노드의 넥스트는 뭐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노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노드를 만들고 연결 정보를 바꿀 수도 있는데 생성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헤드가 널이면 넌이면 상관없죠. 넌이 아니어도 얘는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new 노드를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새 노드를 만들고 새 노드의 뒤는 기존의 헤드를 가리키게끔 하고 헤드는 이제 새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은 그 새로운 데이터가 맨 앞에 그 연결 구조의 선형 연결 구조의 맨 앞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팝 프론트는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데이터를 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셀프가 not 셀프면은 위에 그 던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걸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외 처리하고 이제 요 예외가 발생 안 하면 데이터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있으면 반환해야 될 거는 셀프.헤드의 아이템이 맨 앞에 있는 애잖아. 맨 앞에 있는 애를 이제 반환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헤드는 뭘 가리켜야 되나? 맨 앞에 거를 버려야 되잖아요. 맨 앞에 걸 버려야 되니까 얘는 그 다음 걸 가리켜야 되죠. 그래서 헤드는 self.head.next. 그 다음에 이 셀프를 왜 계속 쳐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작업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이 푸시 프론트는 맨 앞에 새 데이터를 맨 앞에 추가한다는 건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맨 앞에 그 노드를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팝 프론트는 맨 앞에 있는 노드에 있는 값을 반환해 주면 되는데 얘를 제거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C++에서는 기존의 요 노드를 딜리트를 해줘야 되는 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딜리트를 안 하니까 좀 편리한데 이렇게 되겠고 픽 프론트는 self.head. 아이템을 반환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게 거고요. 자, 푸시백. 푸시백은 맨 뒤로 가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맨 뒤로 가야 돼요. 그런데 not self면은 어떤 상태예요? 비어 있는 상태예요. 푸시백을 하는데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헤드가 뉴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돼요. 여기서는 셀프를 봐도 되고 넘 아이템스를 이용해도 되고 또 뭘 이용해도 될까? 헤드 정보를 이용해도 돼요. 헤드가 널이면은 노드가 없는 거예요. 넘 아이템스가 0이어도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고요. 이 파이썬에서는 지금 셀프 자체를 아까 그 len 만들어 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뭘 이용하는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맨 뒷노드까지 가야 돼요. 그럼 맨 뒷노드까지 가면 맨 뒷노드까지는 어떻게 가면 될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그 get 노드 할 때, 그 get set 할 때
색인 만큼 이동을 시켰잖아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num items만큼 이동할 수가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있는 노드의 수가 num items니까 맨 마지막에를 가려면 헤드부터 가면 이제 num item 마이너스 1 정도 가면 되겠네.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개수를 이용해서 이동하지 않고요. 맨 마지막 노드의 특징은 뭐예요? 맨 마지막 노드는 노드의 next 정보는 뭐예요? null입니다. 맨 마지막 노드는 그 다음 노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어떤 개수만큼 이동하는 형태로 코딩할 수도 있는데 그 연결 구조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걸 이용하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짜냐면 앞에서 가는데 에이씨 뭐야. 테일에 넥스트가 있으면 가고 테일에 넥스트가 없으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쭉 가다가 어디서 멈춰요? 맨 마지막 노드에서 멈출 거예요. 그러면 새 노드를 뭘로 만들어주면 돼요? 테일의 넥스트가 뭐가 돼? 뉴 노드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테일의 넥스트는 뉴 노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연산을 만들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을 구분해 낼 건가. 여기는 빈 상태인 경우와 빈 상태가 아닌 경우. 빈 상태가 아니면은 헤드를 바꿀 리는 없죠. 헤드 포인터를 갱신할 리는 없어요. 그렇죠? 뒤에 추가하는 거니까 헤드가 바꿀 리는 없어요. 푸시 프런트는 항상 헤드가 바뀌어요. 푸시 프런트는. 근데 푸시백은 언제만 헤드가 바뀌어요? 비어 있을 때만. 비어 있을 때만 처음에 그 노드를 헤드도 가리키게 해야 되겠고 나머지 경우에는 그냥 끝까지 가서 하나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음에 테일이라는 그걸 유지한다. 포인트를. 그러면 이게 필요 없죠. 이게 필요 없지만 얘를 해주고 테일이 뉴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 작업이 이제 추가가 되고요. 팝백. 팝백은 얘는 진짜 뒤로 가야 되죠.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맨 뒤에를 제거하는 건데 그 앞에 거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얘는 두 개를 이용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더미 노드를 안 쓰고 만들어 볼게요. 다음에 더미 노드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프리비어스라는 거 하나 만들고 커런트는 셀프의 헤드 만들어서 이제 이동을 시킬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프리비어스는 현재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현재 노드는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면 커런트는 뭘 가리켜요?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고 프리비어스는 마지막 노드, 앞 노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반환해야 될 거는 커런트에 있는 아이템이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를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원래 해야 될 일은 이제 커런트를 C++ 같은 데 딜리트 해줘야 되고요. 그 previous의 next를 뭘로 바꿔줘야 돼? 끊어줘야 되잖아요. previous의 next를 none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짜면 죽어요. 언제 죽어요? previous next가 있어야지만 none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previous가 뭐일 수 있어요? none일 수 있어요. 언제? 노드가 하나만 있는 경우. 노드가 하나만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거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끝나나? 아까는 이 프리비어스가 만약에 none이야.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해? 프리비어스가 none이다. 요 반복문을 돌렸는데 프리비어스가 none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드가 몇 개 있다는 거야? 하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또 바꿔줘야 돼? 헤드가 어떻게 해야 돼? 헤드가 이제 아무것도 안 가르쳐야 되죠. 헤드가 뭘 가리키고 있어요? 요 반환된 커런트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너 왜 앞으로 가니?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문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연결구조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저런 파트들, 그러니까 내가 프리비어스를 써야 돼. 지금 프리비어스 바꿔줘야 되는데, 이 프리비어스가 항상 넌이 아니라는 거 보장이 안 돼. 그러면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되겠고, 여기서 보면은 프리비어스만 바꿔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바꿔줘야 돼. 헤드도 필요하면 바꿔줘야 돼. 근데 이 헤드는 언제 바꿔줄지 알 수 있냐면 프리비어스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if else로 이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이제 더미를 쓰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 다음에 contains. contains는 선형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화일문이 반복을 어떻게 했어요? 뭘 위주로 갔어요? 마지막 노드를 찾아갔죠. 마지막 노드 찾을 때는 어떻게 했어? current.next가 none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면서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노드를 하나씩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노드를 하나씩 보면은 current가 언제까지 계속 반복해요? current가 none이 아니면은 노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드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current를 안 움직였네. current는 current 점 next 이런 식으로 current가 none이 아니면 노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내가 찾는 값인지 보고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그리고 current를 current next로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선형 검색을 하고 있죠.
remove first는 얘랑 거의 비슷하죠. 뭘 해야 돼? 찾아야 되죠. 찾아야 돼요. 찾으면은 걔를 삭제해야 되는데 걔를 삭제하려면 뭐가 필요해? previous가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삭제 연산할 때는 하나를 쓰지 말고 포인터를 두 개 써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찾았을 때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revious의 next가 뭘 가리켜요? previous next는 현재 뭘 가리켜요? current 가리키죠. 그럼 previous next가 current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요 다음 걸 가리켜야 되잖아요. previous next가 next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previous가 항상 유효한 노드를 안 가리키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요거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previous가 none인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야? previous가 none인 경우에는 head가 head에 있는 애를 삭제할 때예요. 그렇죠? previous가 none이면 current는 head잖아요. 근데 여기서 발견이 됐어. 그러면 삭제할 애가 어디? 첫 번째 노드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노드를 삭제를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헤드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삭제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하나만 삭제하는 거니까 반복을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하면 돼요. 그러면 remove all은 브레이크를 안 해야 되지. 그럼 브레이크만 빼면 돼요? 브레이크만 빼면 될까? 삭제를 했어. 그러면 프리비어스는 어떻게 돼? 노드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프리비어스고 커런트예요. 커런트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를 삭제했으면 프리비어스는 이동해요, 안 해요? 그대로 있어야죠. 지금 커런트는 일로 가야 되잖아. 얘 삭제하고는. 그 다음 거 봐야 되니까. 그래서 프리비어스는 항상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비어스가 항상 이동하는 게 아니고 삭제를 하면은 프리비어스는 멈춰 있어야 돼. 뭐만 이동해? 커런트만 이동하면 돼요. 커런트만. 그러면 쭉 돌아가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씨, 안 돌아가면 어떡하지? 뭐야, 녹화를 안 했어? 녹화를 안 했어요? 잠깐만. 이씨, 했는데? 114. 아, 이씨.
127. 에러가 많네. 114? 아니, 아까 한 거 같고. 이거 왜? 씨, 잠깐만. remove all iterator도 안 되고. 아, 얘는 어디야? 86. 아, push front, pop front. 어. 지금 요거 안 되는 이유가 요 from 리스트 안 만들어서 그랬거든요. 그 빼고는 아마 아주 사소한 실수 아닌 건 다 될 거예요. 어쨌든, 아유, 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요 첫 번째 버전은 파이썬, C++, 자바 버전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요거를 최적화하는 거, 그 다음에 테일 추가하는 거, 그거는 이제 영상을 녹화해 가지고 제공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있는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내용까지 해서 이제 영상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그 다음 주에 그 주말에 오늘 내일 녹화해 가지고 토요일 날 올릴 테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